요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연금 조금만 있으면 노후는 버틸 수 있다더라. 부부 둘이 살면 월 120만 원으로도 가능하대. 하지만 이 말이 과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2024년 경기도 외곽에 사는 74세 김성호님과 71세 이정자님 부부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딱 12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부는 매달 통장을 정리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또 어디를 줄여야 할까? 우리는 흔히 노후 생활비를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120만 원이면 된다, 안 된다, 부족하다,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돈으로 어떤 삶을 감당해야 하는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대 부부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이미 200만 원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말 속에는 병원비가 거의 없는 부부도 있고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을 오가는 부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과연 월 120만 원으로 사는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생활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70대 부부에게 적당하다고 느껴지는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숫자와 함께 이유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 120만 원으로 살아가는 노후의 현실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 120만 원으로 살 수 있느냐의 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지출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120만 원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김성호님 부부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김성호님은 올해 74, 아내 이정자님은 71입니다. 두 분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은 30년 넘게 살던 곳으로 대출은 없고 관리비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김성호님 부부는 매달 초가 되면 가장 먼저 가계부부터 펼친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한 달 지출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식비는 약 40만 원 선에서 유지합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장을 볼 때도 늘 같은 품목만 삽니다. 고기보다는 두부와 달걀, 제철 채소가 식탁의 중심입니다. 공과금과 관리비를 합치면 약 2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이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지만 에어컨과 난방은 꼭 필요한 시간에만 사용합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는 평균 20만 원 정도를 잡아둡니다. 큰 병은 없지만 고혈압과 관절 통증 때문에 매달 빠지지 않는 고정 지출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지출을 더하면 이미 85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생필품을 더하면 한 달 지출은 110만 원 선까지 올라옵니다. 김성호님은 이 숫자를 보며 늘 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쓰지도 않는데 돈이 남질 않네. 이 말 속에는 노후 생활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치하지 않아도 낭비하지 않아도 돈은 빠듯해집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가 아직까지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집세가 없고 부채가 없다는 점, 그리고 큰 병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 가지만 바뀌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세가 40만 원만 추가돼도 생활은 즉시 흔들립니다. 치과 치료나 입원 같은 큰 의료비가 한 번만 생겨도 그달 가게는 무너집니다. 이정자님은 가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버티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바로 월 120만 원 노후의 현실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늘 계산해야 하고 늘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는 게 어디냐? 아끼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 생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지출 구조가 빡빡할수록 삶은 작은 변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약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된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왜 같은 120만 원이어도 어떤 부분은 버티고 어떤 부분은 몇 년 안에 무너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월 120만 원이라도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무너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절약 습관이 아니라 출발 조건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아끼면 될 것 같다. 저 부부도 사는데 우리라고 못 살겠냐?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120만 원으로 가능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성호님 부부는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고 오래됐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노후 생활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같은 금액으로 생활을 시도했다가 몇 년 안에 무너진 부부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73세 박영수님과 70세 최미선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 역시 연금 수입은 월 1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외출을 삼가고 병원도 꼭 필요할 때만 갔습니다. 문제는 월세였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대신 매달 4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은 아무리 아껴도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박영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쓰고 사는데도 항상 마이너스야. 이 말이 바로 차이의 본질입니다. 아끼는 것과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집니다. 바로 자녀 지원 여부입니다. 김성호님 부부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들 인생도 같이 흔들린다. 반면 박영수님 부부는 손주 학원비와 생활비를 가끔씩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아 보였지만 이 지출은 가계부에 적히지 않는 부담으로 쌓여갔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외면하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월 120만 원 생활에서는 마음으로 돕는 것과 돈으로 돕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보험료까지 더해지면 같은 120만 원이라도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집이 있거나 주거비가 거의 없고 부채가 없으며 자녀에게 정기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건강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120만 원은 가능한 돈이 아니라 언젠가 무너질 돈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얼마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순간 한 번의 사건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번의 사건, 다음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월 120만 원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단 한 번의 지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성호님 부부의 가게는 겉으로 보면 아슬아슬하지만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아주 작은 변수에도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김성호님은 지난해 가을 갑자기 치아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치료로 끝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면 식사가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은 한 번에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김성호님 부부에게는 몇 달 아니 몇 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자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서야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한 번 생기면 우리 생활은 바로 끝이겠구나.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월 120만 원으로 사는 노후에서는 큰 의료비 한 번이 곧 생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에는 병원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12년 사이에 병원 방문 횟수와 약값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호님 부부는 생활비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통장에 남겨두는 비상금입니다. 매달 얼마 남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손대지 않는 돈을 따로 떼어두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도, 취미 생활을 줄인 이유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병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 아닌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은 병과 조금이라도 준비된 병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월 120만 원 노후에서 병원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줄이는 사건이 됩니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그 선택이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노후를 보내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절약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완충장치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몇 달치 생활비라도 손대지 않는 돈이 있는지, 치과나 입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선택권이 있는지,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한 채 지금은 괜찮다라고만 생각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돈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월 120만 원으로 사는 삶이 부부의 마음과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 120만 원으로 사는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김성호님 부부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냅니다. 외출은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의 답답함이 조금씩 쌓여갔다고 합니다. 이정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화가 나는 건 아닌데 계속 참고 사는 게 은근히 사람을 지치게 해요. 월 120만 원 생활에서는 모든 선택 앞에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먹고 싶은 것보다 필요한 것을 고르게 되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지고 서로에게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김성호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아끼다 보니 오히려 말 안 하게 되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말은 많은 노년 부부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투기보다는 조심하다 보니 감정 표현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니까 이해하고 넘기면 되지 않나? 다들 이렇게 참고 사는 거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참는 삶을 몇 년이나 이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월 120만 원으로 사는 삶은 지금 당장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는 서서히 낮아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김성호님 부부는 요즘 들어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불평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월 120만 원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힘든 걸 알면서도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구조가 흔들릴 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섯 번째로 월 120만 원 노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가능하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가능한 구조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큰 병도 없고 생활도 돌아간다. 지금 기준으로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는 지금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거의 항상 오판하게 됩니다. 김성호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만 보면 120만 원 생활은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마음속으로는 이 균형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유지라도 되면 다행이죠. 이 말은 비관이 아니라 노후를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현실 인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늘어납니다. 병원비가 늘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배달 음식이나 외부 도움을 쓰게 되고 예전엔 스스로 하던 일들이 점점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금씩 가게에 부담을 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선택지는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늙어가는 거 아니냐? 완벽한 노후가 어디 있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많이 벌어라, 더 큰 돈을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월 120만 원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구조가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떤 다음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녀에게 의지할 것인지, 주거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현금 여유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아무 선택지도 없는 상태인지. 이 차이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노후 후반부의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김성호님 부부는 그래서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대화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대화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미리 합의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월 120만 원으로 사는 노후는 계획이 없는 용기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미리 이야기를 나눈 부부에게는 적어도 갑작스러운 붕괴는 피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이야기는 지금도 버티고 있는 분들보다 아직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하며 지금 여러분이 꼭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부부가 월 12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120만 원으로 노후를 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은 아닙니다. 집이 있고 부채가 없고 큰 병이 없고 자녀에게 정기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라면 조심조심 버티는 삶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은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항상 계산해야 하는 삶이고 늘 대비해야 하는 삶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부터 지치기 쉬운 삶입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 노후를 이야기할 때 된다, 안 된다라는 단순한 결론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이 삶을 몇 년이나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60대라면 이 질문을 남의 이야기로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의 수입이 아니라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함께 놓고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선택지를 늘려둘 수 있다면 그게 돈이든 주거든 관계든 지금이 가장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70대에 접어드신 분들이라면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 버티는 삶일수록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부부라면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과도 선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의욕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월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살 수 있는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언젠가는 무너질 돈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안을 주기보다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70대 부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얼마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후의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차분히 함께 나누겠습니다.